하루의 무게는 느릿하게 도로를 지난다. 붉은 헤드라이트가 지친 숨을 아스팔트 위에 남긴다. 차창 너머 피곤한 눈빛들. 사람들은 집이 아닌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이 밤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불빛이 모두 꺼졌다고 해서 이야기까지 멈추는 건 아니니까. 어둠은 말없이 계단을 따라 흘러내리고 공기는 어제와 다르다.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다시 조용히 발끝을 감싼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그 마음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식은 커피는 하루를 조용히 증언하고 비상계단은 말없는 감정이 오르내리는 공간이 된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흘려보낸 시간들.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 그녀를 향해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밤 11시 42분 서울 강북의 한 대형 건물 옥상 아래 마지막 회의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시간. 로비는 이미 불이 꺼졌고 전원 꺼진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숫자 1을 깜빡이고 있었다. 서진아는 손끝으로 택배 상자를 정리한 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말갛게 번들거렸지만 그 속에는 피로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다. 어깨에 걸친 얇은 블라우스 안쪽, 자락이 살짝 피부에 달라붙는다. 에어컨은 꺼졌고 숨결은 점점 뜨거워졌다. 그 순간 진아 씨 낮은 목소리, 익숙하고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는 그 목소리.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강시우. 그들은 정확히 173일 전 같은 회계팀에 배속되면서 처음 마주쳤다. 겉보기엔 깔끔하고 무던한 남자. 그러나 진아는 느낄 수 있었다. 말수적은 시우의 눈빛 너머에 숨겨진 묘한 거리감과 무언의 침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갈증 같은 것.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곤 단둘이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업무가 끝난 늦은 저녁 같은 사무실에 남게 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눈길이 마주치거나 우연히 손끝이 닿을 때마다 둘 사이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긴장감, 말보다 더 선명한 감정. 여기선 뭐예요? 진아는 시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우를 바라봤다. 택배 정리. 택배? 이 밤에?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장난이 섞인 미소. 진아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물었다. 시우 씨야말로 왜 여기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일부러 놓쳤어요. 그 말은 지나칠 정도로 담담했다. 그러나 진아는 그 속에 깃든 의도를 바로 알아챘다. 오늘은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요. 진아는 등을 돌려 문을 닫았다. 강시우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책상 하나가 더 이상 거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173일 전 워크숍이 끝난 뒤 단 둘이 남게 된 저녁. 가벼운 술 기운과 묘하게 비좁은 공간 속에서 그들은 단 한 번 입을 맞췄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어떤 감정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서로 눈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생생해서 피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진아는 공기의 농도를 느꼈다. 낯선 기류가 아닌 아주 익숙해서 더 위험한 감촉. 숨결이 피부를 스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 진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밤, 이 공기, 이 거리,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진아가 입을 열었다. 불 꺼진 복도 끝, 창문 너머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들이친다. 진아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다. 강시우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뭘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날 이후 진아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떨림이 분명했다. 그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당신은 말이 없었죠. 시우는 창문 근처 그녀 옆에 멈췄다. 단 30cm의 거리,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진심이었어요. 그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그때도 지금도 사실 시우는 그날 이후 수십 번 입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진아가 먼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겁이 났다. 그 입맞춤이 자신들 사이에 만든 균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까봐. 나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진아는 조용히 말했다. 왜 그런 순간이 우리 사이에 있었는지, 왜 그 이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건지.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시우는 그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린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그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게요. 그렇게 173일이나 지나버렸네요. 잠시의 침묵. 둘 사이를 감도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진다. 그래서 오늘은 안 참으려고요. 강시우의 말에 진아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계속 피할 수도 없고 또 아무 일 없었던 척 하기도 지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단단하고 동시에 깊고 조심스럽다. 당신은요, 오늘 아무 일 없었던 척 할 건가요? 진아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고 자신의 안에서 넘실 때는 감정의 소리를 가라앉혔다. 나도 지쳤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용서 같았고 동시에 고백 같았다. 그동안 나 혼자만 느꼈던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밀어내려고 했어요. 시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나도요. 감정이 너무 선명한데 그걸 계속 누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이 서서히 공감과 수긍 그리고 묘한 해방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더는 사무적인 거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그들은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다. 진아는 천천히 한 발 다가섰다. 이젠 도망 안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도 오늘은 피하지 않으려고요. 시우 역시 그녀 쪽으로 반 발자국 가까이 다가섰다.
눈앞에선 진아의 숨결이 느껴졌다. 둘 사이엔 여전히 한 뼘의 공간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단순한 거리일 뿐 심장의 거리는 이미 겹쳐져 있었다. 진아와 시우는 여전히 사무실 한켠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긴장이란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지만 둘 다 그 끈을 놓지 못했다. 밖으로 나갈래요? 시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기보다 밖이 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듯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진아는 시우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뜨거움이 비쳤다. 여기서 기다릴까요? 진아가 말했다. 아니요. 시우가 답했다. 조금만 더 같이 걸어요. 그들은 비상계단 문을 밀고 들어섰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도시의 불빛과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비상계단 벽에 기대어 선 두 사람. 그 사이에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긴장과 욕망이 있었다. 진아는 숨을 고르며 시우를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늦은 감이죠.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만났고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손끝이 스치며 전해지는 온기가 퍼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며 말 없이도 깊은 이해가 쌓여갔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감정이라면 진아가 속삭였다.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시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래요.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요. 비상계단은 숨죽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바깥의 도시 불빛이 쇠창살 사이로 스며들며 회색빛 실루엣을 그려냈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지나는 등 뒤에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댔다. 숨결은 조금씩 거칠어졌고 두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엔 시우가 있었다. 눈동자 안에 잔잔한 파동처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열기. 진아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묻혀 있었다. 시우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사이 단 두 걸음. 하지만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은 긴 시간을 돌아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시우가 말을 이었다. 그 입맞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흔들었기 때문이다. 침묵.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서로의 시선, 조심스레 다가오는 손끝, 피부를 스치는 온기,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욕망. 한 번이라도 시우가 다시 속삭였다. 당신도
생각한 적 있나요?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곧 작게 웃었다. 한 번, 매일 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기엔 부끄러움과 함께 분명한 갈망이 있었다. 그 순간 시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진아의 얼굴 옆머리를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촉감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경계를 지워갔다. 진아의 숨결이 시우의 입술 가까이에 닿았을 때 둘 다 동시에 느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멈출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진아가 말했다. 나도요. 시우가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엔 과거처럼 얼떨떨하거나 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고 깊고 조심스러웠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 올린 감정의 증명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단 몇 분 전까지는 마치 서로를 피하는 듯한 거리였지만 지금은 그저 고요한 밀착의 틈 속에 모든 것이 잠겨 있었다. 비상계단, 메마른 시멘트 벽에 비치는 잔빛들 속에서 두 사람은 말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말보다 더 선명한 감정들이 그들의 시선과 숨결에 묻어 있었다. 진아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가슴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에 천천히 손을 포개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조심스러운 온기, 미안해서.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너무 오래 망설였고 놓쳐버릴까봐 또 겁이 났거든요. 진아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 안 해요? 진아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오늘 이 밤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다가가고 싶은 충동처럼 그녀는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그럼 책임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당신 때문이니까. 시우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다. 그 웃음에는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더 큰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바깥 계단으로부터 들려오는 작은 바람소리, 낯선 도시의 기척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공간을 더욱 밀폐된 듯한 느낌으로 바꾸어갔다. 그 속에서 그는 진아의 손을 잡고 작은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조금만 더. 그가 말했다. 같이 여기 있어줘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계단 위, 잠시 침묵. 그 침묵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를 감싸는 담요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우가 조심스레 진아의 어깨에 팔을 얹었고
진아는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 말보다 확실한 응답이었다. 숨소리가 조금 가까워지고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공간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것은 무언가의 시작이었고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경계선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계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 말이 없었지만 공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진아는 시우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고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이 어깨를 타고 스며들었고 그 따뜻함은 마음 깊은 곳까지 번졌다. 예전에도 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낸 적 있었죠. 시우는 기억을 더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이렇게 늦은 야근이었나. 밤 늦은 사무실에서 그가 작게 웃었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어요. 근데 난 그게 참 좋았어요. 진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내가 당신한테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우는 잠시 숨을 멈췄다. 기억 속에서 꺼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조용한 밤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시우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손에 힘을 살짝 주었다. 진아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진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거부가 아닌 기다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해요. 그날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여기서 다 해요. 그의 손이 그녀의 볼을 감쌌다. 매끄러운 손끝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움직이며 숨결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감이 더 깊은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심장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다. 입맞춤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갈망이었다. 진아는 숨을 고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왜 이제야 이렇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안도와 혼란이 함께 있었다. 시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비상계단은 여전히 조용했다. 밖의 세계는 멈춘 듯했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숨결, 체온, 감정,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밤이었다. 비상계단의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작은 비상구 유도 LED 등이 간헐적으로 불을 비추며 그 불안정한 빛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선에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아는 여전히 시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러나 방금 나눈 입맞춤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둘 사이에 감춰져 있던 시간, 상처
공포의 갈망, 그 모든 것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시우 오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고 가슴에 닿은 숨결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시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러고 눈을 맞췄다. 그 눈동자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단단한 결심이었다. 진아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말자. 그 말에 진아는 입술을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옷깃을 스쳤다. 감정과 행동이 맞물리는 첫 움직임. 매우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솔직한 순간이었다. 시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진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를 맞댔다. 괜찮아? 나 지금이 좋아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길고 깊고 조심스러웠다. 입술이 마주한 채로 서로의 숨을 삼키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진아의 손끝이 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가 널 지킬게. 감정도 몸도 전부. 진아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가슴에 박혔다. 조명이 꺼지고 둘은 계단 구석에 조심스레 몸을 기대었다. 이제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떨리는 숨소리가 귀에 닿았고 시우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쌌다. 첫 번째, 결속의 전조.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를 한 감정의 침투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감쌌다. 빠르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뜨거운 온도로 그 뜨거움이 지금 진아의 눈시울과 시우의 손끝을 지나 둘 사이의 경계를 모두 지워내고 있었다. 비상계단의 공기는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단지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둘은 마치 서로를 처음 마주한 듯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떨림이 올라왔다. 진아의 손끝이 시우의 어깨를 따라 조심스레 아래로 미끄러졌다. 셔츠는 이미 풀어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손끝이 기억하려는 듯 시우의 피부 위를 한 줄기 바람처럼 흘러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떨리고 조심스럽던 눈이 이제는 확신과 갈망이 담긴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시우는 그런 진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두 뺨이 달아오른 것, 숨소리가 얕고 짧아진 것, 눈동자에 담긴 불빛이 흔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시우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진아의 입술이 시우의 쇄골에 닿았다. 작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감촉은 너무나 선명했다. 피부 위로 남겨지는 온기, 그녀의 숨결이 남긴 여운이 마치 불씨처럼 시우의 몸에 번져갔다. 진아야. 시우가 조용히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눈을 들었다.
숨결이 엉켜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웠다. 계속해도 돼요? 그 질문은 허락이 아니라 간절한 확인이었다. 시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진아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정을 담아 작은 숨을 토해냈다. 이 순간이 마치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몸은 긴장을 내려놓았고 그 자리에 감정과 감각이 채워졌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이번엔 조금 더 깊고 뜨겁고 둘의 심장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격정적이었다. 진아는 시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다리가 조심스레 그의 허리를 휘감았고 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더 깊게 끌어당겼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체온을 그대로 흡수하듯 밀착되었고 진아는 조용히 숨을 토하며 시우의 목덜미에 입술을 살며시 닿게 했다. 비상계단의 어둠 속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간간히 비추었다. 시우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허리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고 살짝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를 받쳐들었다. 진아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거부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이 전부였다.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첫 결속이 이루어졌다. 진아는 조용한 신음을 토하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시우는 그녀의 움직임에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리듬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깊었다. 감정과 감각이 완벽하게 일치한 순간 진아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고통이 아닌 너무도 깊은 충족에서 오는 감정이었다. 시우 오빠, 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숨쉬게 만들어준다면 그거면 됐어. 그들은 서로의 몸을 기억하는 밤을 살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세상에 어떤 언어보다 뜨겁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 한 호흡, 한 리듬. 한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리듬을 타며 격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갔다. 비상계단의 침묵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부서질 것처럼 팽팽하게 감겨 있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첫 결속의 잔열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남아 있었고 그 미묘한 떨림은 다시금 가슴 속 깊은 갈망을 두드렸다. 시우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괜찮아? 진아는 말 대신 손끝으로 그의 턱선을 따라 그렸다. 눈빛으로만 대답했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다 라는 뜻으로. 그 짧은 침묵 뒤 시우는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첫 결속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지금은 심연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듯한 품이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진아는 자신을 감싸 안은 시우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숨결은 고요하지 않았다. 불씨처럼 남아있던 열기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체온. 그녀는 시우의 손등을 잡고 천천히 자신의 심장 위로 이끌었다. 여기 들리죠? 오빠 때문에 이렇게 뛰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마치 그녀의 뜨거운 고백을 이마로 새기려는 듯이.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갈망보다는 확신이었다.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흘러가기 위해, 같은 숨으로 이어지기 위해. 진아의 손이 그의 등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시우는 마치 악보를 따라 연주하듯 그녀의 떨림에 맞춰 몸을 기울였다. 그들은 더는 서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하나의 선율로 묶여 있었다. 멜로디가 아닌 화성처럼, 하나가 아닌 조율된 울림으로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은 시우는 진아의 이마에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을 입술로 지워냈다. 그 짧은 입맞춤 하나에도 진아는 몸을 떨었다. 그냥 안고 있는 건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미칠 것 같죠? 진아의 말에 시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다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모든 말을 안아주는 듯한 말 없는 대답이었다.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속삭였다. 오빠, 이번엔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시우는 눈을 들었고 진아는 그를 조심스레 밀어눕혔다. 낯선 자세와 새롭게 주어진 주도권.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금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심장의 고동처럼 일관된 강렬함이 있었다. 진아는 자신의 손으로, 몸으로 시우를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그에게 새기고 있었다. 둘의 호흡은 점점 짙어졌고 공기 중에는 마치 촉촉한 악보가 떠다니는 듯한 음률이 흘렀다. 그 밤,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은 단 한마디의 대사 없이도 서로를 연주하고 있었다. 시우가 진아의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같아. 그 말에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쉿, 지금은 말보다 느낌이 중요해요. 비상 계단 아래로는 도시의 바쁜 소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 있었다. 세상의 시간은 흐르되 그들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오직 두 사람의 감각, 피부로, 시선으로, 숨결로 이어지는 대화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시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고 서로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매혹과 갈망이 하나로 겹쳐진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영혼이 잠시 서로의 집이 되어준 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비상계단 속 두 사람의 호흡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깊고 거스름 없는 흐름이었다. 진아는 시우 위에서 그의 이마에 이마를 맞댄 채 그저 그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스치던 손끝, 그 작은 떨림 하나조차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나 이대로 잠들고 싶어요. 오빠 안에서. 그 말은 말 그대로였다.
잠시 스쳐가는 육체의 교감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며 기억되고 싶다는 간절함. 시우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선을 천천히 따라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나도 진아 안에 숨을 쉬고 있을게.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농도가 배어 있었다. 단순히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일부가 되어 살고 싶다는 마음. 움직임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욱 짙어졌다. 마치 음악의 마지막 소절처럼 아름답고 강렬하고 긴 여운이 남는 흐름. 진아는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시우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모든 무게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중심으로 끌어안는 듯한 포옹. 그녀의 귓가에 닿은 그의 숨결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마치 그 숨이 그녀를 되살린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본다. 눈으로, 피부로, 심장으로.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공간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진짜로 이어진 밤. 시우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조금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아야, 네가 여기서 날 품어줬던 것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널 지켜줄게. 창밖의 도시 불빛이 잠시 그들의 실루엣을 다시 비추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배경이 되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 진아는 시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마지막 한마디. 사랑해요, 오빠. 그 말에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그 속에 자신의 대답을 전했다. 말보다 더 뜨겁게, 몸보다 더 깊이, 기억보다 더 오래 남을 방식으로. 계단 위의 정막은 이미 그들의 것만이 아니었다. 그 공간 자체가 숨을 쉬고 있었다. 두 사람의 호흡, 떨림, 열기, 감정이 벽과 바닥을 따라 퍼져나갔고 어둠마저도 그들을 감싸 안는 듯 조용했다. 진아는 조용히 시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은 열기로 물들어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물속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이런 기분, 나 처음이에요. 뭔가를 완전히 내어준 것도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인 것. 시우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정리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진아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시우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뜨겁고 고른 박동이 느껴졌다. 여기, 이게 지금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진아는 조용히 웃었다. 작고 떨리는 숨이 입가에 머물다. 그의 입술에 닿았다. 나도요, 지금 이 순간 오빠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더 이상 육체만의 교감이 아니었다. 이제는 감정과 감각이 깊이 섞인 마음이 몸을 통해 흘러드는 순간 시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작은 웃음이 서로의 입가에 번졌고 눈길이 닿는 곳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진아의 손끝이 시우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그 감촉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새겨넣는 듯한 움직임. 움직임은 다시 이어졌고 이번엔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더 짙고 깊은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입술이, 숨결이, 그리고 눈동자 속 감정이 서로를 채우고 있었다. 이제 이 순간은 단순한 절정이 아니었다. 사랑이 머무는 방식, 그리고 진심이 전해지는 속도, 지나는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감정의 결속, 그리고 그 결속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시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지녔든 그 모든 걸 안고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새 새벽의 빛이 계단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나는 시우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겹쳐졌다. 이 밤 절대 잊지 말아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단어를 너무나 또렷하게 확실하게 전했다. 절대. 이 순간이 그들의 시작이자 또 다른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아직 그들은 모른 채. 그러나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그 밤은 영원히 두 사람의 심장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새벽 4시 17분 계단 위 마지막 숨결이 잦아든 자리. 시우는 진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서로의 이마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는 한참을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널 원하게 될 줄 몰랐어. 진아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고백보다 강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표정.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건물 1층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뿌연 안개와도 같은 서울 새벽의 공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택시를 기다렸다. 말없이, 그러나 손끝이 맞닿아 있었다. 오늘 하루 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시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야. 왜냐하면 이제 내 하루엔 너라는 사람이 생겼거든. 그 말에 진아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입꼬리는 어김없이 올라가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모두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진아와 시우 역시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스치듯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지나갔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며칠 후 강북 지점에 인사 이동이 생겼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프로젝트 팀 내 재조정. 시우는 강남 본사로 발령이 났고 진아는 현장 회계 담당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사무실 뒤 복도에서 진아가 먼저 물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멀어지는 걸까요? 시우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일 뿐이야. 3주 후 강남 본사에서 퇴근한 시우는 자신의 데스크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아와 함께했던 프로젝트 요약 파일과 함께 그날 새벽 계단에서 찍힌 그녀의 옆모습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걸 곧 증명할게. 그리고 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은 분주했고 도시엔 다시 따스한 햇살이 흘러넘쳤다. 진아는 어느 날 인사팀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업무 협조 요청, 강남 본사 재무기획팀과의 장기 회계 협의차, 금일부터 진아 사원은 본사 파견 근무에 들어갑니다. 그 메일을 확인한 그녀는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오후 본사 로비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열렸다. 안쪽엔 익숙한 실루엣 시후였다. 그는 진아를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웃었다. 계단 말고 이제는 정문으로 들어오네. 진아는 대답 대신 그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숨지 않을래요. 나 그날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시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새벽처럼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그날 밤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이어진 시간 그곳에서 나눈 온기와 결속은 단순한 우연이나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하루를 함께 걸어가기 위한 깊고 조용한 약속이었다. 사랑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만났을 때 몸이 먼저 기억했다. 밤 10시 38분 강남 본사 옥상 아래 잠긴 비상계단의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무거운 회의가 끝난 뒤 건물은 이미 조용했고 누구도 남지 않은 그 공간엔 낯익은 긴장감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진아는 천천히 올라가는 계단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올려다보았다. 시우 오빠? 그 이름을 부른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보다 숨결에 가까웠다. 시우는 계단참에 멈춰 섰고 돌아서 그녀를 바라봤다. 둘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간 얼마나 서로를 참았는지, 서로가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쳤는지 몸이 먼저 기억해냈다. 결말이 슬픔,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헤어짐, 계단참, 문 뒤 숨겨진 공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아무 말 없이 벽으로 이끌었다. 거칠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동작, 등이 벽에 닿기 전,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의 입이 먼저 겹쳤다. 깊고 뜨겁고 조급했다. 헤어졌던 시간만큼 억눌려 있던 갈망이 입술 사이에서 불쑥 터져 나왔다. 진아는 그의 뒷덜미를 감싸 안았고 입술과 입술 사이의 숨조차 아깝다는 듯 거칠게 서로를 탐했다. 오빠, 나 진짜 미칠 뻔했어요. 그 말에 시우는 대답 없이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다. 나도. 근데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옷이 스치고 숨결이 흩어지고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밀착시켰다. 손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익숙한 곡선을 따라 움직였고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체온, 그러나 기억보다 더 뜨거운 지금 이 순간의 욕망.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결속은 이렇게 몸이 먼저 알아본다. 두 번째 입맞춤은 느리고 깊었다. 첫 번째가 갈증의 해소였다면 두 번째는 완전한 소유였다. 진아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시우는 그녀를 들어올려
벽에 기댄 채 숨결을 나눴다. 세상의 소음은 이미 사라지고 두 사람의 움직임과 신음만이 어두운 계단 위 은밀하게 울렸다. 그 순간 서로를 다시 얻은 게 아니라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로 가졌다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은 채 젖은 숨결 사이로 지나가 말했다. 이 밤도 기억에 새기자. 계속 이렇게 시우는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계속이야. 이제부터는 끝까지. 그 밤 서로의 심장을 꺼내어 쥔 듯한 숨막히는 밀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는 사이가 아니었다. 모든 걸 삼킨 침묵, 맨살로 스친 감정, 그리고 불안조차 있게 만든 열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무 늦었고, 어쩌면 너무 뜨거웠고, 어쩌면 그 밤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밤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가까운 운명이라는 감각으로 서로를 새겨 넣은 밤이었다.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온기를 천천히 식히고 있을 무렵 진아는 계단 난간에 기대 앉아 시우를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 몰랐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시우의 대답에 진아는 작은 숨을 토하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진아는 낮은 창가에 앉아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바라봤다. 건너편엔 여전히 회색빛 창문이 보였고 그 안에서 회의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시우에게 기댄 것도 아니었고 그를 피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싶었고 사랑을 불안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오후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 앞에 다가왔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시우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숨거나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처럼 사랑은 종종 일상의 빈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빈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 그 흔들림 속에 함께 서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믿게 된다. 그날 밤의 공기, 그 계단 위의 침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고백,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한 사람의 전부가 되었다.